결국은 두뇌에서 우리가 머리에서 사고하고 인식하고 생각할 때 전기가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명령이 다 전기 신호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예. 그런데 이 신호가 전달될 때는 세포와 세포 사이의 접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히 이런 신호를 전달하는 세포에서의 연결을 시냅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신호가 전달이 다른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가는 부분이 불량하게 되면 당연히 신호 전달이 안 되면서 생각대로 말이 안 나오거나 그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게 빨리 명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걸 빨리빨리 그때 찾지 못하는 건망증, 그리고 진짜 말을 더듬는 것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우리가 통증이나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근육의 경련, 아까 입이 돌아갔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뇌에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 내지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시냅스라는 부위가 고장이 일어나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예. 지금 제가 시냅스의 예를 들기 위해서 전기 콘센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보통 충전하려고 그러면 이런 걸 꽂아서 쓰잖아요. 네. 사실 잘 접속이 되면 좋은데 이 이상이 한번 생긴 것들이 피복이 벗겨지거나 그다음에 여기에 무슨 소금물이 튀어서 여기를 부식시키거나 그런 상태가 계속 되게 되면 결국에는 기능에 이상이 오게 되는 것이고 노화가 더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신경세포 연결 부위, 이 시냅스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신경의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훨씬 재생이 잘 됩니다. 예,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관리해야 할 몸속 전기. 자꾸 아프고 병이 생기는 이유도 전기 문제라고 합니다. 또 아픈 걸 고치는 힘도 몸속 전기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경훈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몸속 전기가 흐르는 전선, 이게 핏줄이나 힘줄처럼 눈에 보이는 겁니까? 우리 몸에서 전기 흐름이 이제 중요한 만큼 전선 역할을 하는 신경이 우리 몸에 이렇게 전신에 퍼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도 전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요한 전선들을 앞에서는 이제 안 보이게 해놓게 되는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 근육 아래에 신경이 잘 숨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전선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팔꿈치를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손까지 찌릿한 느낌이 오는데 그게 팔꿈치에 있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입니다. 신경이 신경끼리 연결이 되고 이 신경의 신호를 근육이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 바로 전기 흐름 때문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 몸속에 전기가 흐르는 길을 제대로 관리해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보통 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은 이렇게 손발이 저리거나 붓고 이러잖아요. 그럼 전기가 잘 안 통할 때는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우리가 손발이 저릴 때 보통 흔히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보다는 이 손발로 가는 전기 신호가 잘 전달이 되지 않아서 손발이 저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전기가 잘 통하지 않으면 이제 전달되지 않는 부위에 병이 생기게 되는데 혈액순환의 문제를 먼저 의심하기보다는 그쪽으로 가는 신경 전달이 잘 되지 않는지 그런 신경 이상을 먼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몸속 전기가 전달되지 않는 곳에는 병이 생긴다. 이거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전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통증이 발생하고 근육이 말라서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 다리가 저린 증상이 나타났다면 다리까지 전기의 신호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허. 이렇게 같은 증상이라도 여러 가지 질병을 추측할 수 있지만 결국은 전기 신호의 흐름이 약해졌을 때 전기가 전달되지 않은 곳에 통증이 생기고 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활력 100세다. 정말 100세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보자. 이게 몸속 전기부터 지켜야겠네요.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활력 백세를 위해서는 몸속 전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전기가 흐르는 길이 곧 신경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 전선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신경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이 우리 뇌, 척수와 같은 중추 신경계에도 있고 손발, 온몸 전신으로 이렇게 말초신경으로 쭉 뻗쳐 있고 또 근육까지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전선이 잘못되면 이러한 모든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내 몸속에 흐르는 생명의 전기, 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곳엔 반드시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병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그게 뭡니까? 네, 바로 안면마비, 당뇨, 신경통, 그리고 디스크 질환입니다. 신경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이 3가지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생을 하실 수 있는 질병들이 되겠습니다. 무서워한 병 다 있네요, 거기. 예.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상으로 생기는 병 중에 가장 대표적인 3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몸속 전기 이상으로 생기는 병. 첫 번째는 안면마비입니다. 이건 왜 생기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안면 신경 마비입니다. 우리가 추운 데서 자면 입이 돌아간다거나 아니면은 웃어도 웃어지지 않고 눈을 감기가 어려운 것들이 안면 신경 마비로 인한 증상입니다. 이것은 전기가 안면 신경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안면 신경이 다치게 되면 다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신경이 다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랄 때 서로 합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경련이 생기고 불수의적으로 수축하게 되는 증상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합선이요? 합선? 합선. 합선이요? 네. 그럼 몸속 전기도 합선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전선이 피부에 벗겨져서 합선이 되면 스파크가 튀는 것처럼 안면 신경도 합선이 일어나게 되면 안면 근육이 떨리게 되고 마비 증상이 나타냅니다. 안면 신경은 크게 우리가 5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가지들이 이마, 눈 주위, 광대뼈, 턱, 목까지 이렇게 5개가 각각 특정한 안면 근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안면 신경 마비로 인해서 신경 섬유가 다치게 되면 근육이 약화가 일어나서 눈도 못 감고 씹을 수 없고 음식을 씹을 때 음식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물샘이나 침샘, 혀의 미각도 이런 안면 신경이 담당하기 때문에 눈물이 너무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혀 앞쪽 3분의 2의 미각이 이상하다든지 이러한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집에서 이제 전기 합선이 일어날 때도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뭐 전구 불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뭐 전선 타는 냄새가 난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체에도 전기가 차단될 때 어떤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단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을 알고 빨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면 신경을 일으키는 7번 신경은 뇌에서 시작해서 이 귀 뒤에 있는 유양돌기뼈라고 하는 이 뼈를 지나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바이러스가 침투하거나 뭔가 어떤 원인에서 염증이 생기면 마비 직전에 귀 뒤쪽으로 좀 뻐근하게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어떤 소리 자극에 대해서 많이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봤을 때 귀 안쪽에 어떤 물집과 딱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이제 수일 내에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전조 증상이 있을 때는 유심히 보셔야 되고 빨리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신동진 원장님, 그런 증상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바로 구안화사. 네. 예, 예. 네. 그게 한의학에서 부르는 병 이름입니까? 예, 뭐 현대의학에서는 안면 신경 마비라고 부르고 저희들은 이제 구안와사라고 부르는데요. 아, 구안와사. 예, 구안은 이제 입과 눈 그리고 와자가 비뚤어질 와자예요. 네. 그리고 사자는 기울어질 사자고요. 그러니까 비뚤어지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증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안면 신경 자체가 이제 청신경과도 연관이 있어서 이런 구안화사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귀가 굉장히 소리에 민감해지는 전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가 갑자기 너무 예민해지거나 큰 소리를 들을 때 짜증이 나거나 이럴 때는 내가 구안화사가 혹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뇌에서 나오는 전선들 중에 7번째 전선이
망가진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 옛날에는 막 시끄러운 데서 점심 먹고 이런 거 괜찮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밥 먹을 때 막 시끄럽고 소란스러우면 막 짜증나고 예민하고 막 음악 좀 줄여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예. 이제 안 좋은. 구한아사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안 좋아지네. 그건 좀. 구한아사 때문에 청력이 예민해질 경우에는 한쪽만 그렇습니다.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귀가 뻐근하게 당기고 그리고 귀 쪽에 좀 이게 딱자기 같은 게 생기고 진짜요? 그러거든요. 귀 울림까지는 아직은 안 오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목 근육이 뭉쳐도 이쪽이 뻐근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안면 신경마비는 신경에 의해서 생기는 뻐근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근육에 뭉쳐서 생기는 뻐근함이랑 좀 느끼시기에 다릅니다. 그래서 아픈 자극이 아닌데 살짝만 스쳐도 아프다고 느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쩌릿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느끼던 거랑 좀 다른데 좀 뭔가 이상하다. 근데 요새 좀 피곤해서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